해군 특수전 훈련단 수중폭파 훈련장. 차가운 겨울바다를 뚫고 훈련이 진행 중이다. 강수는 마지막 잠수 훈련을 앞두고 자신의 청력 문제를 재확인한다. 의무병이 건네는 이어플러그를 착용하며 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린다. 훈련교관이 오늘은 실전과 같은 수중폭파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위치에서 폭발물 탐지와 제거 훈련을 실시하되 실제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강수는 수면 위에서 마지막으로 해달 펜던트를 만지며 잠수 준비를 한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동료 대원이 팀장님, 그거 부적이에요? 라고 물었고 강수는 미소로 답했다. 수심 15m 지점. 첫 번째 폭발물 제거에 성공한 강수팀이 이동 중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과 동시에 한 대원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 강수는 즉시 구조를 위해 이동했다. 수중에서 부상자를 끌어안고 상승하던 중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 강수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부상대원을 놓지 않았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강수의 귓가에 이명이 시작되었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이 환자 의식 없음, 산소 포화도 72%라고 외쳤다. 동료 대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응급처치가 시작되었다. 응급의료팀장이 뇌 손상 가능성 있음, 즉시 대형병원으로 이송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곧이어 헬기가 도착했고 강수는 응급 이송되었다. 훈련장에 남은 대원들 사이에서 팀장님이 날 구하려다가 라며 눈물을 보이는 부상대원의 모습이 보였다. 주변 대원들은 강수 팀장 성격에 그럴 줄 알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군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강수. 초기 검진 결과는 심각했다. 주치의가 폭발로 인한 고막 손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뇌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한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이때 강수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비상연락망에는 장미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원 측은 즉시 연락을 시도했다. 훈련단 지휘관이 도착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즉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을 구하다 발생한 부상이니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응급실. 간호사가 강수 환자, 뇌 CT 결과 나왔습니다. 라고 외쳤다. 주치의는 영상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다행히 뇌 손상은 경미해 보이는군요. 미애는 병원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차를 몰았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화장도 제대로 못한 채 병원에 도착했다. 접수대에서 강수의 상태를 물으려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저기, 강수 씨, 오강수 환자 좀. 간호사가 보호자 되시나요? 라고 묻자 미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뒤에서 독고탁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독고탁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그때 한봄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오 팀장님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한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애는 순간 뒤로 물러섰다. 의사가 상태를 설명했다. 현재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청력 손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봄은 강수의 해달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다. 팀장님, 제가 준 펜던트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한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복도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미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독고탁이 미애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이런 곳에서 뵐 줄은 몰랐네요. 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는 병실. 한봄은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이제 가셔야 해요 라고 말했지만 한봄은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있을게요 라고 애원했다. 미애는 병원을 떠나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독고탁이 다시 나타났다. 어머니의 마음이 참 애처롭네요. 미애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독고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죠. 특히 가족의 비밀은. 미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긴장된 순간 의료진이 갑자기 강수의 병실로 뛰어들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한봄이 놀라서 팀장님 하고 소리쳤다. 미애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서려다가 자신을 억눌렀다. 최고층 회장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 있는 동석.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와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 관련 자료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 SNS와 업계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소문들이 정리되어 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시동생들과 재산 분쟁 중이다. 곧 공중분해될 것이다. 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들이 적혀 있다. 임원진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재무팀장이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 진행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케팅팀장도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동석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확인된 사실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광숙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보낸 공문이 놓여 있다. 대출 만기 연장 거절 통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타이밍에 라고 중얼거렸다. 천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수님, 편의점 담당자한테 연락 왔습니다. 천수의 표정이 좋지 않다. 납품 계약은 좀 더 지켜본 후에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어 공장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거래처 세 곳에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광숙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모두 다 한꺼번에 라고 말했다. 광숙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공장장이 입을 열었다. 독고탁 사장 쪽에서 나온 것 같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때 LX 호텔에서 연락이 왔다. 광숙의 표정이 굳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광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 쪽에서 계약건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싶다고 합니다. 천수가 제가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지만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LX 호텔 로비. 광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독고탁이 나타났다. 독고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마 대표님, 호텔에는 무슨 일로? 라고 물었다. 광숙이 차갑게 답했다. 독고 사장님 덕분에 할 일이 많아졌네요. 독고탁은 모른 척 제가 무슨 일을 하며 능청을 떨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동석이 나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범수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이의 장난감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범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있었다. 네, 오늘 한이 맡길 수 있을까 해서요. 오늘도 안 되나요? 조교가 강의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교수님, 10분 후에 강의 시작입니다. 범수는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세리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세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교수님, 제가 한이 봐드릴 수 있어요. 범수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세리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사촌 동생들도 많이 봐줬거든요. 라고 말했다. 세리는 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었다. 한이가 즐거운 듯 깔깔거리며 웃자 세리도 따라 웃었다. 한이야, 아빠 강의 끝날 때까지 우리 재미있게 놀자. 그때 멀리서 한결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한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저기 세리 아니야? 라고 물었다. 한결은 대답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세리는 한이에게 작은 인형을 건네주며 우리 한이가 제일 예쁘다라고 말했다. 그때 한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세리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한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범수는 강의 중간중간 창 밖을 내다보았다. 세리와 한이가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이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범수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수업이 끝나고 범수가 연구실로 돌아왔다. 세리와 한이는 이미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이는 세리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세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범수는 잠든 한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결이 학과 사무실에 들렀다. 조교에게 세리 선배 못 봤어요? 라고 물었다. 조교는 아까 범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보았어요. 라고 답했다. 한결이 연구실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세리와 범수가 한이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세 사람은 마치 작은 가족처럼 보였다. 한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범수가 오늘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세리는 밝게 웃으며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답했다. 한이는 세리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결은 발걸음을 돌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걸어가는 한결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 창가에 빗방울이 맺히는 병실에서 강수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간호사가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라고 외쳤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강수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의사가 강수 씨, 저희 말소리가 들리시나요? 라고 물었다. 강수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한봄이 병실로 달려왔다. 한봄은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글씨를 썼다. 팀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강수는 메모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검사실에서 의사가 강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폭발로 인한 고막 손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달팽이관도 손상되었고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다. 한봄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물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복도에서 이야기를 엿듣던 미애의 손이 떨렸다. 독고타기 옆에서 힘드시겠네요. 라고 말했다. 미애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한봄은 태블릿으로 수화를 독학하고 있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했다. 때때로 실수하면서도 끈기 있게 반복했다. 강수의 병실로 돌아온 한봄. 조심스럽게 수화로 안녕하세요를 표현했다. 강수의 눈이 커졌다. 서툴지만 한봄도 수화로 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빨리 수화를 배워오시다니. 간호사의 말에 한봄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해군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강수의 계속 근무 여부를 논의한 결과였다. 상관이 병실을 방문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강수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봄이 강수의 손을 꼭 잡았다. 수화로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전했다. 강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LX 호텔 최상층 회의실. 광숙이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다. 동석이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동석이 자리에 앉으며 마 대표님, 우리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라고 운을 뗐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광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제안이신가요? 동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장광주의 새로운 디자인 시안이 떴다. 저희 호텔 디자인팀이 직접 브랜드 리뉴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디자인팀의 회의실. 젊고 활기찬 디자이너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팀장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젊은 층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광숙의 눈이 빛났다. 이런 느낌을 원했어요.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팀장이 미소 지으며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동석의 집무실. 광숙과 동석이 마주 앉았다. 동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품질 관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광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독고타기 호텔 로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뭔가 이상하군. 은행 쪽은 어떻게 됐나? 비서가 은행에서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독고타게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장미애가 나타났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독고타기 놀란 듯 휴대폰을 넣었다. 장미애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병원 옥상. 미애가 홀로 서 있다. 독고타기 천천히 다가왔다. 독고타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모님, 강수구는 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다. 미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미애가 차갑게 답했다. 누구 말씀이시죠? 독고타기 낮은 목소리로 모른 척하실 필요 없습니다. 20년 전 그 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미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비 오는 밤 젊은 미애가 어린 강수를 안고 달리고 있다. 뒤에서는 누군가가 쫓아오는 듯했다. 미애가 독고타게 말해 그때 당신이 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독고타기네. 그때 제가 봤죠.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걸 이라고 말했다. 한봄이 강수의 병실을 정리하다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어린 강수와 젊은 미애가 함께 찍혀 있었다. 한봄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 사진 속 여자분이 독고 사장님 부인? 그때 미애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봄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애가 병실로 들어왔다. 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진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한봄이 의아한 표정으로 미애를 바라봤다. 독고타기 갑자기 나타나 그 사진이군요. 제가 잘 알죠 라고 말했다. 미애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강수가 잠든 병실. 한봄이 사진을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그때 문자가 왔다. 독고타기였다. 독고타기 문자.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봄이 망설이는 순간 미애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한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두워진 병실, 수면등만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다. 한봄과 미애가 마주 앉았다. 미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에요. 한봄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한봄이 천천히 말했다. 팀장님 어릴 때 사진인데 독고 사장님 사모님이 말끝을 흐렸다. 미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한봄 씨, 이야기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며 독고타기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독고타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는 대화 중이신가 보네요. 라고 말했다. 미애가 날카롭게 당신이 여기 왜? 라고 쏘아붙였다. 독고탁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죠. 특히 모자지간의 비밀은요 라고 말했다. 한봄의 눈이 커졌다. 모자, 지간이요? 미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독고탁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20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걸 봤죠. 미애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누군가의 고성에 강수가 눈을 떴다. 청력은 없지만 병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폈다. 미애와 눈이 마주쳤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병실에는 미애, 강수, 그리고 독고탁만이 남았다. 달빛이 어둑한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독고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군요. 그의 말이 병실 안을 무겁게 채웠다.